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수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8월 14일 일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거의 막장 같은 기자회견을 했죠. 특히 윤핵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거의 멸시를 당한 듯한 그런 기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들 법도 한데, 자,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이준석이 여당 대표, 이준석이 공격을 막 무자비하게 하니까 민주당에서, 야당에서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지금 어제 이준석이 기자회견을 했고, 그제 금요일에 한국갤럽이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 업무 수행 평가 지지율, 그냥 지지율이라고 보통 부르죠. 지지율을 발표를 했는데 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반등의 기미가 보이는 그 순간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을 경질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또 신 100일이 다가오면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지율이 그나마 좀 반등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준석이 또 찬물을 끼얹었죠. 자, 그렇게 되니 야당이 민주당이 이준석을 응원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자,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비대위원장이죠. 우상호는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을 막 비난한 데 대해서 거의 반색을 했습니다. 반색을 하고 환영하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잔인한 것이 정치라고 하지만 만약 이준석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우리는 배은망덕한 대통령을 모시고 있거나 그런 한탄을 하게 된다. 자, 원색 비난을 했는데 배은망덕한 대통령, 이것을 여당 대표의 입을 빌어서 야당의 비대위원장이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죠. 이준석 말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이겁니다. 이준석이 어제 울먹울먹 하면서 여러 가지 동정심도 구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 사람은 대통령 만들어주었더니, 그러니까 이준석이 그렇게 고생해서 대통령 만들어주었더니 정작 그 사람은 사석에서 자기를 향해서 이 새끼 저 새끼 했다더라. 이게 우상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한 말을, 이준석이 한 말을 빌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은 참 배은망덕한 대통령을 모시고 있구나. 이렇게 빌미를 주는, 여기다가 또 한술 더 떠서 탄핵 하는데 앞장서라,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한 지 2달 만에 탄핵 이야기를 했었죠. 거기에 여건이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도 않고 했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막 비난을 하니까 민주당은 아니죠. 진보 진영 낙곰수 출신 김용민 씨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준석은 불량식품 윤석열을 끌어내리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게 책임 있는 행동이다. 자, 이것은 마치 끌어내리는데 앞장서라. 그게 책임 있는 행동이다. 그렇게까지 윤석열에게 당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이야기죠. 탄핵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탄핵 이야기. 탄핵에 앞장서라, 이렇게, 선동을 하는.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 주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든 여러 가지 시비를 걸려고 하는 쪽에서는 이준석의 어제 기자회견이 천군만마를 얻은 듯이 지금 응원을 하고 성원을 보내는 이 상황이 된 거죠. 실제로 어제 이준석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수모를 느낄 만한 그런 이야기들도 막 쏟아냈습니다. 폭언, 독설, 그리고 이 패륜에 가까운 그런 발언들도 어제 많이 나왔죠. 어제 제가 이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으니 짤막하게 말씀드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보낸 내부 총질만 하는 여당 대표. 자,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이 말입니다.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데 그건 당의 위기가 아니라 대통령 지도력의 위기다. 이렇게 직격을 합니다. 대통령 지도력이 위기를 맞았다. 본인을 야당 총질만 하는 대표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것은 대통령 지도력의 위기다. 실제로 내부 총질만 했죠. 자, 그리고 이 대통령과 그 문자 메시지를 놓고 대통령과 원내대표라는 권력자들 사이에서 씹어 돌림의 대상이 되었던 씹어 돌림의 대상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사이에 씹어 돌림의 대상이 됐다. 이런 말을 이 공개 그 TV로 어제 막 생중계가 됐죠. 생중계되는 석상에서 막 내뱉는 겁니다. 또 대통령 선거 과정 내내 한쪽으로는 저에 대해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당 대표로서 열심히 뛰어야 했던 제 썰린 마음,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또 기자들이 나중에 일문일답을 할 때 이 새끼 발언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 거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당신을 이 새끼 저 새끼라고 호칭을 했다는 거냐 이렇게 물으니 이준석은 그거 선거 과정 중에 언론인들에게 아주 빈번하게 들었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저도 그 찌라시를 보고 막 소문 전가에서 여의도 전가에서 소문이 돌았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내부 총질이라 하던 여당 대표, 이 정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느꼈던 이준석에 대해서 느꼈던 그 불쾌한 감정들에 비하면은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절제된 표현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대선 후보 때 대선판에서 두 번이나 가출 소동을 일으키고 처음에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 그 전에 입당하는 과정에서부터 계속 흔들기를 하고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은 나는 지구를 떠날 거야 이런 이야기까지 했던 인물이고, 실제로 정권을 놓칠 뻔한 그 순간까지 또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끝까지 반대를 했던 그 개인 감정 때문에, 자,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뭐 내부 총질하는 여당 대표, 이것은 점잖은 표현 아니냐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사석에서는 이준석에 대해서 불쾌한 감정을 그대로 표출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여의도 정가에 파다했죠. 그리고 그것이 찌라시 사설 정보지 형태로 돌았습니다. 사석에서는 이 새끼 저 새끼 한다, 이놈 저놈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에게. 자,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확인도 안 된 상황에서 이것을 전 국민이 TV를 지켜보는 가운데 이 새끼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면서 이거 도발을 하는 겁니다. 일부러 이렇게 원칙적인 도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 이슈를 확대 재생산해서 뭔가 자기가 탄압을 받고 있다, 뭐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까지 그냥 그대로 쓰는 거죠. 그리고 이 정권이 위기인 것은, 이 정권 본인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여당 대표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위기인 것은 윤핵관이 바라는 것과 대통령이 바라는 것, 그리고 많은 당원과 국민이 바라는 것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과 따로 가기 때문에 위기가 왔다. 자, 이 위기의 큰 위기를 초래한 당사자는 이준석 본인이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교원 영색을 계속 늘어놓는 그런 해견이었고, 특히 양두구역 이야기가 어제 다시 나왔죠. 처음에 이 권성동 문자가 노출됐을 때 전국 팔도를 요람하는 과정에서 여의도 정치권을 향해서 양두구역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어제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기자회견문을 읽어내려가면서, 기자회견문은 다 준비를 해가지고 왔죠. 그래서 그 읽어내려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두구역 이야기를 다시 하면서, 돌이켜보면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이 바로 저였다.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다. 자, 이것은 누가 들어도 대선 때 본인이 뭐 득표 활동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표를 달라고 하면서 열심히 했다. 그런데 지금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팔았지만 결국은 그것은 개고기를 팔았던 것이다. 자,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개고기에 비유를 한 것이죠.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비난이 막 나오고, 아니 정말 이 망은 아니냐 이 정도까지 하면은, 이렇게 하니까는 말을 슬그머니 바꿉니다. 말을 슬그머니 바꾸면서 개고기는 사람이 아니라 상품이다. 우리가 걸었던 많은 가치들이 최근에 조정되고 수포로 돌아가는 양태를 이야기한 거다. 도대체 다들 뭐에 쓴 건지 모르겠다. 자, 이렇게 또 테러를 열어두는
개국이 이야기가 막 개국이가 그러면 대통령이 개국이냐 이런 이 망언이다 이런 발언 이런 지금 비난들이 쇄도를 하니까 자기가 또 따로 도망갈 곳은 딱 열어두는 그런 이 어떤 사악함 같은 것이 보이는 자 그런 모습도 노출을 했고 또 폭로도 나왔죠. 그때 이 윤리위원회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 여부가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그때 대통령실에서 부인을 했죠. 그런데 본인은 어제 그 자리에서 내가 독대를 해서 북한 방송 개방을 진언을 했다 이런 식으로 또 이 대통령과의 만남을 우회적으로 폭로를 하는 자 이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일단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걸 그냥 넘어갈 것인가 정말 수모를 당했고 개인의 수모도 그렇지만은 윤석열 정권이 겨우 어떤 지지율 반등의 지금 기회를 잡아서 취임 100일 때 인적 쇄신도 하고 한번 다시 신발권을 조여매려고 했는데 그 앞에서 당대표가 여당 대표가 태클을 걸은 겁니다. 태클을 걸어서 제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부 총질을 당했죠. 이준석에게. 전 국민이 지켜보는 데서 내부 총질을 당했습니다. 개고기로까지 비유되는 그런 수모를 겪었는데 자 이준석 해견 여기에 대해서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입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장이 없다. 지금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맞대응할 수도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당장 화요일 아침 내일은 8.15 강복절 경축사를 하고 화요일 아침에 출근길에 도어 스태핑에서 기자들이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16일 날 아침. 그리고 특히 그 다음날 17일 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심경이 피력이 되겠죠. 취임 100일 기자회견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또 그날은 이준석이 신청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차 심리가 있는 날이기도 해서 그날 윤석열 대통령의 이준석에 대한 생각들이 어느 정도 구체화될 텐데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이렇게 되면은 이준석은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이 보수 진영의 정통 보수 정당에는 발을 붙이기 어렵습니다. 물론 과거에 뭐 정치는 그 살아있는 생명체다 뭐 이래서 이 원소가 적이 또 아군이 되고 또 아군이 적이 되고 이런 게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은 그것은 정치인 대통령 시절의 이야기고 법관 출신 검찰 출신인 법관이 아니고 검찰 출신인 이 법률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것을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공정과 상식, 원칙 이런 것을 가치로 하는 상황에서는 용납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일단 이준석이 가처분 신청을 한 데 이어서 어제 기자회견은 자기 발등을 찍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앞으로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인용이 돼도 이준석에게 국민의힘에서 약간의 혼란이 있지만 이준석에게 돌아갈 것은 하나도 없고 또 인용될 가능성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이게 기각되면은 어쩌면 이준석은 기각되고 나서도 본인이 계속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 심리를 앞두고 법원의 심리를 앞두고 미리 이렇게 자기가 이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았다. 윤석열 정권에게 탄압받았다. 토사구팽 당했다. 이것을 국민에게 막 강조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열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모든 범여건이 이준석과 거리를 둡니다. 물론 일부 철없는 그 몇 사람이 있기는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 뭐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서 다 돌아서고 있죠. 그 중에서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상당히 난감해졌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준석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내년 1월 8일 이후로 열자는 입장이었죠. 내년 1월 8일 되면 이준석의 징계가 끝납니다. 6개월 당원권 정지가 끝나기 때문에 이준석이 다시 출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새로운 당대표를 열면 이준석은 갈 곳을 완전히 잃어버리죠.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타협을 위해서 1월 8일 이후에 전당대회를 열려고 했는데 어제 이준석이 이렇게 대통령을 공격을 하고 또 뭐 이 상태면은 국민의힘을 불태워버려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했죠. 불태워버려야 된다. 자기가 아직 당 대표입니다. 법적으로 이 비대위가 정식 출범을 안 했기 때문에 대표로 있는 정당을 불태워버려야 된다. 이렇게 한 발언을 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조영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늦출 수는 없겠죠. 그 늦추지 말라는 강한 메시지가 대통령실로부터 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준석은 또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정권 초반에 윤심을 살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다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준석은 다시 재출마 길을 완전히 막히는 것이고 또 하나 남은 것이 경찰 수사가 있죠.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이준석에게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초기에 호가호위하면서 성접대를 받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증거인멸 교사까지 해서 증거인멸 교사로 윤리위 징계를 받으면서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가 아직 안 끝났죠. 자, 지금 증거인멸 교사 수사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접대는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그 이후에도 2015년 이후에도 뭐 추석 선물을 줬다고 하니 공소시효가 또 남았다는 법리적인 해석도 있고 어쨌든 경찰 수사가 이렇게 되면 속도를 내고 좀 더 확산될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전체적인 정권의 분위기가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뭐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색채를 완전히 지우기 위해서 강력한 친정체제 구축에 나서겠죠. 이제 이준석은 없는 국민의힘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땅한 차기 당권 주자에서 친윤이 없습니다. 물론 이 안철수 공동대표의 한 축이라는 안철수 의원이 있기는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친정체제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친윤 중에서 당대표를 내세울 수가 있죠. 지금 뭐 장제원 의원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지만은 그것보다는 좀 더 정치적 무게감이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아니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내각에서 빼서 당을 맡기는 그런 방안까지 지금 검토가 될 정도로 이준석 없는 국민의힘 만들기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실은 뭐 교체가 지금 확실한 것 같은데 친정체제 여기도 완전한 친정체제 구축을 위해서 일단 비서실장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 오늘은 비서실장은 안 바뀔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또 한쪽에서는 아예 비서실장에 장제원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또 친윤이죠.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또 그 이준석과 마찰을 빚기도 했던 김은혜 전 당선인 대변인이 경기도지사 후보였죠. 이 홍보 라인에 투입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홍보 수석을 맡거나 아니면은 홍보 특보 같은 직함으로 이 친윤이 다시 대통령실도 완전히 장악을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준석의 이번 막장 패륜 기자회견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 쇄신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끼게 했고 그리고 그 시기도 앞당겨지고 이 폭도 크게 넓혀지면 결국 이준석은 어제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보수 진영과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격노를 했을 겁니다. 뭐 정확한 소식은 들리지 않지만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할 대형 그 카드들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